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쉬는 날인데, 미국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방송에서 미국이 단기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락할까?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하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요즘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우리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뭐 일단 시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 인플레이션 부분이 일단 꺾이고 일단 금리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의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뭐 일단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좀 강하게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고 뭐 하는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핵심 매파로 꼽히는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이제 FOMC인데 25bp 정도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장 한번 흔들었던 부분이 이제 블러드 총재가 50bp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같은 매파입니다만은 일단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25bp 정도만 인상을 해도 되겠다. 이 시장에서 일단 환호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25bp 정도 인상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25bp 인상을 선호한다. 매파에서도 그 부분을 선호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시장에서 FOMC에서는 페드에서는 금리를 강하게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와서 그러한 부분의 시장 반응이 일어나게 시작을 하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아니야 페드가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가 또 힘을 실게 되면 시장이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은 해드렸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일단은 페드가 2월에는 더 완만한 금리 인상 경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일단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PPI라든지 PPI가 더 많이 꺾였죠. CPI보다. 근데 보통은 이제 PPI가 CPI를 선행하는 선행 지표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꼭 이제 반도체 DXI, D램 인덱스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D램 부분을 그게 이제 D램 시장을 선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보통은 이제 선행하는 부분의 지표들이 CPI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PP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강민님 어서 오시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페드 의원들이 2월에 25bp를 인상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올 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월까지도 봄인가요? 일단 페드가 지금 2월달, 3월달 그리고 5월달에도 열리는데 이번 봄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언제 그만둘지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은 50bp 이제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저도 해드렸고 많은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번 2월 달에 25bp 올리고 그리고 3월 달에 25bp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이제 환호를 하겠죠.
근데 페드에서는 지금 있는 금리 수준 자체가 그러면 4.75 정도가 되는데 4.75를 계속 쭉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사실은 그냥 낮은 금리 수준은 아니죠. 만약에 이제 3월까지 25bp를 올리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수준에서 이제 쭉 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5% 수준은 낮으냐? 이것도 낮은 수준은 아니죠. 봄에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면 봄에는 5월도 봄이니까 5월에 FOMC 회의에서 25bp 올리면은 5.25가 되거든요. 그럼 원래 작년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5.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5% 아니면 5% 5.25 정도에서 일단 멈춘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냥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뉘앙스 자체가 이번에 이제 메파인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같은 뉘앙스인데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일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드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페드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경기의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쪽 나라들의 경제 연착륙 얘기들도 일단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봅시다. 차트를 보면 조금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죠. 우리 시장이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강세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내일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계속 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시장 움직임하고 미국의 시장 움직임이 사실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계속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자,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이 굉장히 따뜻하죠.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축소 그리고 강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가들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봉상 추세가 이미 돌파가 되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독일 시장은 일단은 돌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 거 일단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시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작해서 일봉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미 지금 보면 11월 달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 강하게 시장은 천연가스 가격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미 일단 보이고 있고 현재로는 독일 시장은 이미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고점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보통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런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바뀌었고 이건 독일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유럽부터 확인을 좀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유로스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뭐 독일 기업들이 좀 많으니까 이쪽 말고 프랑스 까크를 보도록 하죠. 프랑스 까크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예전에 그 주가가 정점을 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막 빠졌단 말이죠. 여기도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던 그때부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미 추세는 돌아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저점 수준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선은 이미 상방으로 꺾여져 있는 모습이 상방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을 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고점하고 저점하고를 연결을 했는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미 추세는 여기서 돌파를 했죠. 보입니까?
여기서 일단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최근 눌렸다가 다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단은 이전의 일봉상의 추세는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 패턴 이상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 근데 미국이 많이 올랐다 그러죠.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이 바로 나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한 2%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럽 시장은 어떤 형태인가라고 해서 본다면은 유럽 시장의 추세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유럽이 지금 한 2% 정도 오르면서 지금 이미 저항선 근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우리 내일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저녁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고 시장 안에서는 이제 중국 경기도 재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포인트를 좀 잡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좀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글로벌로 우리가 봤을 때 석유를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어딘가, 석유를 일반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어딘가. 최근에 우리 CPI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뭐 그런 식의 형태를 일단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은 좋아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전 세계에 이제 하루에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 수요 자체가 일단 줄어들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원유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석유 소비가 이제 가능한 나라가 되고요. 두 번째로 석유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는 누구냐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걸 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의 석유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겠죠. 근데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다시금 석유를 소비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석유 가격은 유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유가 수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가 중국 경기가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유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많이 낮추는 효과 자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뭐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금 석유 소비 자체를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굉장히 강하게 꺾이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보이는 게 이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헤매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유가가 오르는 모습이 보이면은 미국의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재점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지금 시장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페드에서 금리를 이제 25bp 인상을 하고 올 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봄을 3월 달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봄은 3월이 봄의 시작이고 5월도 봄인데
만약에 그냥 5월까지 25bp 정도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미국 시장은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 두 번째 체크할 포인트 자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도 시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보이냐 약세로 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이 좋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뭐 수입 기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한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가기 시작을 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 얘기 자체는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예전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는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나라의 통화가 그냥 강세로만 가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현상 자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꺾이고는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는 10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요인보다는 약세로 갈 요인이 더 많죠. 첫 번째로, 원래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강세예요. 원화가 강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원화가 강세 요인이 있어서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가 그냥 강세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화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약세 요인이 있어서 달러가 그냥 약세로 가버리면 원화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 대비로 봤을 때 그냥 강세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는 모습이 지속이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여줄 거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에너지 부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 뭐 기사에서는 미국이 이제부터 뭐 간다, 뭐 인플레이션 꺾였다, 페드는 금방 금리 뭐 인상을 이제 멈추면은 시장 기대하는 것은 인하인데, 인하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 자체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간다, 약세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니? 라고 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몇 개 통화예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미국의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화하고 누구하고? 달러하고, 원화하고 누구하고? 달러하고의 차이, 상대 비교만 일단 한다면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달러하고 세계 6개국 통화하고의 그 흐름 자체를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개국 통화 자체가 강세 요인이 있으면 달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약세로 가는 거고, 아니면 6개국 통화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약세 요인이 있으면은, 6개국 통화에 대해서 약세 요인이 있으면은 달러는 약세로 가는 거고. 그 현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지금은. 그럼 그 6개 통화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6개국 통화가 뭐냐? 6개국 통화는 유로화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엔 있고요. 파운드 스털링 있고요. 캐나다 달러 있고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유로화 비중이 지금 이게 비중 큰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유로화 비중이 거의 40% 이상입니다. 40% 이상.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 요인이 있으면 유로화가 이게 강세 요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럽의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향후에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 바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유럽은 이제 50bp씩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강세로 이건 달러고 이거는 이건 유로화인데 그럼 누가 더 강세 요인이 있냐고 본다면은 유로화가 일단 봄까지는 강세 요인이 일단 생기겠죠. 이 얘기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봄까지는 계속 좀 약세를 볼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지금 체크를 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냥 이제 막 간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FOMC에서는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FOMC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 부분을 봄에 일단은 멈추면 조만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라면, 사실은 거기 안에 변수가 중국이 소비를 다시금 시작함으로 인해서 유가가 얼마나 반등을 할지, 아니면 유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다시금 이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소비를 다시금 시작을 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 미국의 CPI가 얼마나 반응을 할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도 약세 요인 자체가 만들어져서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미국의 페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시장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 종합이 지금 한 이틀 정도 우리가 쉴 때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이면서 거의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항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부딪힌다라고 해서 음봉 떨어진다고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아니고, 미국 시장이 일단은 11,144포인트가 일단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 먼저 열리겠네요. 그렇죠? 11,144포인트가 일단은 안 깨지면은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달릴 가능성이 높고, 11,144포인트가 깨지면 일단 1,800포인트까지의 후퇴, 1,800포인트까지의 일단 후퇴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1,800포인트까지 후퇴는 일단은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1,800포인트까지 후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 반등을 할 때도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추세를 타면서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끝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끝나는 시점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반등했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통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보이게 되니까 지금은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이미 유럽이라든지 한국 시장은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나스닥은 아직은 느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제 체크를 하시고, 뉴스는 사실은 이제 이래요.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한번 봐야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선후관계가 조금 뒤바뀌는 현상일 수 있어요. 자, 시장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시장이
왜 오르지? 가 궁금합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는 어떤 악재가 있지? 가 궁금합니까? 보통은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왜 오르지? 라고 하는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당연히 기자들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시장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되겠죠. 시장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호재를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왜 빠지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시장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쓸 겁니다. 그 기사를 보고 시장 빠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서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시장이 빠졌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기사들은 설명을 하고, 이전에 시장이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은 일단은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시장에 어떤 지금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위험 요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 가족분들한테,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항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오를 때 어떤 악재가 있는지, 시장의 저항이 어디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이 밀릴 때는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있는지, 어디에서 턴을 하면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돌릴 수 있는지, 그 돌리는 시점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라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1월 27일에 우리 마지막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이 있으니까 특강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아래쪽에, 유튜브는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오늘 저녁에 한국경제TV 그 페이지 와우넷을 통해서 저녁에 공방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 거기 오셔서 같이 한번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